죄송한데요. 여기 물건들은 상당히 고가예요.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매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미숙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72세 노인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20대 여직원의 시선은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죠. 박 씨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귓가에서 심장 박동이 크게 울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지만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인내심으로 감정을 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런 차별적 시선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병원 접수대에서, 식당 테이블에서 나이 든 사람은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곤 했죠. 젊은 시절 대학 교수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녀도 이제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매번 경험해도 그 날카로운 아픔은 무뎌지지 않았어요. 저 쇼윈도의 스카프만 잠시 보고 싶었는데 박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매장 정리 중이라 고객 응대가 어렵습니다. 1층에 더 저렴한 상품들이 많으니 그쪽으로 가보세요. 직원의 이름표에는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의 근처에는 매장 실적 차트가 보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달 항목이 눈에 띄었죠. 그녀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구두 뒤굽에 무게가 실릴 때마다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마도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발이 아픈 듯 했죠. 그럼에도 박 씨를 대하는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옆 매장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고 방금 전까지 차가웠던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새 컬렉션이 막 도착했는데 먼저 보여드릴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졌고 그 친절함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박 씨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였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뺨이 화끈거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사람의 가치가 옷차림으로 판단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노인은 마치 사회의 짐처럼 취급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무시되는 현실을 30년 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때 그녀는 존경받는 교수였어요. 제자들이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 연구실 앞에 줄을 서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말은 이 20대 점원에게조차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박미숙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왔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내면은 경랑이 이는 바다 같았죠. 이런 무시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의 일은 그녀에게 특별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모르는 박 씨의 비밀은 그녀가 이 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이었어요. 총 자산 30억이 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그녀가 매년 익명으로 2억 원씩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사실을,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소액 부동산 투자가 은퇴 후에는 상당한 자산으로 불어났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오래된 면 잠옷을 벗고 3번 정도 빨아 조금 색이 바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소탈한 노인을. 박 씨의 아파트는 강남의 평범한 오래된 단지였어요. 주변에는 최신식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그녀는 2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과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의 인사가 그녀에게는 비싼 인테리어보다 소중했으니까요. 그녀의 생활은 소박했어요. 오래된 가구, 낡은 주방 용품, 몇 년씩 입는 평범한 옷들, 장롱 한 구석에는 몇 벌의 고급 정장이 있었지만 특별한 자선 행사나 대학 동창회 때만 꺼내 입었죠.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해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지만 검소한 생활 방식은
결코 바꾸지 않았어요.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든다는 그녀의 철학이었죠. 돈은 그저 도구일 뿐 그것이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딸 영주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좀 더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재산이면 훨씬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잖아요. 영주의 말에 박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진정한 편안함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영주는 학창 시절부터 브랜드 물건을 좋아했어요. 어머니의 검소한 교육 방식에 반발하듯 성인이 된 후에는 고급 취향을 아낌없이 드러냈죠. 하지만 박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행복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은 박 씨의 생일을 일주일 앞둔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러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에 외출을 했죠. 3층으로 올라가 고급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가던 때 특별한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전 어머니가 쓰시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가장 아끼던 스카프를 딸인 박 씨에게 물려주셨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의 스카프를 보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왔죠. 그 순간 민지의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처럼 나이 들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이런 무시를 당하는지, 사람의 가치가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지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명품은 외투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야. 하지만 가끔은 이런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게 느껴져.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내일은 그 백화점에서 정기 임대료 협의 미팅이 있었죠. 보통은 부동산 관리인을 통해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소유주로서 직접 참석해 볼까 생각했어요. 어쩌면 민지에게도 인생의 작은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는 평소처럼 부동산 관리인을 보내는 대신 직접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딸이 선물하려고 했던 명품 옷을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오래전 딸이 사준 샤넬 정장이 장롱 한편에 걸려 있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그 옷을 내일은 특별히 입어볼까 싶었죠. 아파트에 도착한 박 씨는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서 있었어요. 오늘의 일을 그냥 넘길 것인가 아니면 작은 교훈을 줄 것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주야, 생일 선물로 옷을 사주겠다고 했지? 내일 시간 괜찮니?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거절했던 명품 쇼핑을 갑자기 제안하다니. 영주는 기뻐하며 내일 점심시간을 비워두겠다고 답했어요. 박 씨의 마음속에 특별한 계획이 명확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밤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설쳤거든요. 어제의 불쾌한 경험, 오늘 있을 백화점 임대료 협의 미팅, 그리고 딸과의 쇼핑 약속까지 모두 평소와는 다른 일들이었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산책했어요. 걸음을 옮기는 동안 어제 그 백화점 직원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여자는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지. 자신이 서 있는 매장이 입점한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하지만 박 씨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녀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3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단지 어떤 교훈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사람의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평생 자신이 믿어온 진리를.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박 씨는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옷장 한쪽 구석에
오래전 딸이 선물한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죠. 손끝으로 부드러운 원단을 만지며 갈등이 일었어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며 학생들에게 물질보다 지식과 인격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거울 앞에 그 옷을 대보며 한숨을 지었어요. 오늘 하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 원칙에 위배되는 일일까? 평생의 신념과 오늘의 행동 사이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기대에 찬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영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딸을 보며 박 씨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함께 쇼핑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영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큰 종이백을 내밀었죠. 생신 선물이에요. 어제 갑자기 전화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 씨는 종이백을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아한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와 함께 영롱한 금색 글씨로 새겨진 카드가 보였죠. VIP 초대장. 영주는 설명했어요. 그 카드는 백화점 VIP 고객만을 위한 특별 초대장이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준비했다고. 박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그 백화점에서 무시당했는데 오늘은 VIP 카드를 들고 다시 가게 될 줄이야. 하지만 딸의 성의가 고마웠어요. 영주는 어머니를 위해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고급 백화점의 VIP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단골 매장에서 어머니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오늘 그곳에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드리고 싶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의 허상을 가르쳤던 교수가 이제는 딸이 사주는 명품 옷을 입게 될 거라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선물 상자를 열자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가 나왔어요. 손끝으로 천을 만지자 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스카프의 감촉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고급 스카프를 특별한 날에만 두르셨죠. 이 천의 감촉이 어머니의 스카프와 너무 비슷해 박 씨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유일한 고급품이었던 그 스카프만은 끝까지 간직하셨죠. 어쩌면 그것은 삶의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균형의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주는 어머니가 지금 그것을 입고 쇼핑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박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고급 옷은 몸에 감기는 느낌부터 달랐어요. 부드러운 실크 재질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했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72년 동안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졌으니까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내가 평생 가르쳐온 가치와 모순되는 건 아닐까? 거울 속 세련된 여성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나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의했는데 지금 나 자신이 겉모습에 현혹되고 있는 건 아닐까? 깊은 갈등 속에서 박 씨는 자문했어요. 이 옷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잠시 내적 갈등을 느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딸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거실로 나오자 영주가 감탄했어요. 블라우스가 어머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박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화려한 옷이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주가 어머니의 머리를 손질해 주겠다고 했어요. 평소 뒤로 묶어 올리기만 하던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 빗어주며 스타일링했죠. 거울을 보니 더욱 세련된 이미지로 변한 자신이 보였어요. 영주는 어머니에게
가벼운 화장도 해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평생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살아온 박 씨는 잠시 거부감이 들었지만 오늘 계획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했죠. 영주의 능숙한 손길로 자연스러운 화장이 더해진 박 씨의 얼굴은 한층 생기 있게 변했어요.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영주가 자신의 외제차로 모셔다 주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가자고 고집했죠. 버스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 매장을 다시 찾아간다면 그 직원은 자신을 알아볼까? 아마 어제의 수수한 노인과 오늘의 세련된 모습을 연결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영주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먼저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쇼핑 전에 점심부터 먹어요, 어머니.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주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셨네요. 영주의 단골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제 같은 백화점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와 너무나 다른 응대에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죠.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3층 명품관으로 올라갔어요. 영주는 자신이 단골로 다니는 매장들을 소개했고 판매원들은 영주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죠. 영주님, 오랜만입니다. 이분은 어머님이신가요? 환영합니다. 박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매장마다 VIP 고객을 대하는 친절함과 존중의 태도가 느껴졌죠. 한 직원은 특별히 박 씨를 위한 의자를 가져왔고 다른 직원은 차를 대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정말 품위가 느껴지세요. 영주님을 닮으셨네요. 어제는 아무도 그녀의 품위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고급 옷 한 벌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 매장을 둘러보던 중 문득 어제 방문했던 그 매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전시된 스카프가 아직도 그곳에 있었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스카프와 닮은 그 패턴이 다시 한번 박 씨의 마음을 울렸어요. 어머니는 검소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셨죠. 박 씨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다른 점은 오늘은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까지 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옆에는 명품 백을 든 딸이 함께한다는 점이었죠. 매장 앞에 다다르자 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모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오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듯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복수가 아닌 진정한 교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영주는 어머니가 어제 이 매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는 스카프가 있는 매장을 함께 둘러보자고 제안했을 뿐이죠. 매장에 들어서자 어제 본 그 직원 민지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민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두 여성이 매장에 들어오자 즉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민지를 보며 박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옷차림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나 대우가 달라지다니. 영주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가 창가에 있는 스카프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민지는 곧바로 반응했어요. 물론이죠. 바로 가져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제품인데 어머님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제는 정리 중이라 꺼내드리기 어렵다던 같은 스카프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시그니처 제품이 되어 있었죠. 민지는 재빨리 스카프를 꺼내 정중하게 박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제품은 한정판이라 매우 특별합니다. 어머님 같은 품격 있는 분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박 씨는 스카프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봤어요. 그 패턴은 정말 옛날 어머니의 것과 비슷했어요. 손끝으로 천을 만지자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따스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그 스카프를 두르고 박 씨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곤 했었죠. 평소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스카프만큼은 특별한 날에 두르며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그 기억이 박 씨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제품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고, 영주는 어머니에게 어울린다며 사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 순간 박 씨와 민지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동공이 확대되었죠. 어제의 수수한 노인과 오늘의 세련된 고객을 연결시키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혹시 어제도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씨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기억과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혼란 사이에서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금세 전문적인 미소로 돌아왔죠. 죄송해요. 어디서 뵌 것 같아서 착각이었나 봐요. 박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았어요. 거울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세련된 블라우스,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화장으로 생기가 돌아온 얼굴, 그리고 고급스러운 스카프까지.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 아니면 옷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박 씨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평생 물질보다 사람의 내면을 중시해온 교수로서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영주가 스카프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더욱 친절한 태도로 포장 서비스를 제안했고 추가로 다른 제품들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 싶은 교훈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민지가 자신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녀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카프를 둘러본 박 씨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거울 속 세련된 여성은 30년간 대학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허상을 가르쳤던 경제학 교수와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는 스카프를 포장하면서 끊임없이 영주에게 다른 제품들도 추천했어요. 새로 들어온 핸드백, 가을 시즌 한정판 액세서리, 프리미엄 고객만을 위한 특별 세일 정보까지.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매장별 실적 순위표가 띄워져 있었고 그녀의 매장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12월까지 실적 목표 달성 미달 시 평가 재검토라는 붉은색 메모가 화면 한쪽에 작게 표시되어 있었죠. 영주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단지 옷차림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대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인간의 가치가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민지가 박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품격 있는 분이시라며 이런 제품이 어울리는 고객님은 드물다고. 박 씨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어제는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쫓아내다시피 했던 사람이 오늘은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죠. 겉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는 결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관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씨는 스카프를 받아들고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자고 딸에게 제안했어요. 그 순간 민지가 영주에게 물었어요. VIP 카드를 보니 고객님의 자택으로 배송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영주가 주소를 말하려는 찰나 박 씨가 부드럽게 말을 막았어요. 직접 가져갈게. 그리고는 카드를 내밀어 결제했죠. 카드를 건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잠시 놀랐어요.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으니까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가르쳤던 소비가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는 자신의 신념이 이 순간에는 흐려진 듯 했어요. 영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신용카드조차 잘 사용하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가의 스카프를 사다니
박 씨는 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상품을 받아든 두 사람은 매장을 나섰어요. 민지는 마지막까지 환한 미소로 인사했고 또 방문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백화점 복도를 걸으며 영주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박 씨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딸은 알지 못했죠.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영주의 전화였는데 급한 회사 일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 혼자 두고 가게 되어 미안하다는 영주에게 박 씨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영주가 떠난 후 박 씨는 백화점 5층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예정되어 있던 임대계약 갱신 미팅이 2시간 후에 있을 예정이었죠. 사실 그녀는 이 백화점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였어요. 10년 전 은퇴 후에도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결과 이 상가 건물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되었죠. 보통은 부동산 관리인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직접 참석하기로 했죠. 임대료 협상이 어려운 시기였고 백화점 측에서도 건물주인 그녀를 만나길 오래 기다렸어요. 미팅룸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손자 태준이었죠.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항상 기대되는 일이었죠. 태준은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할머니의 검소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영주와는 달리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가 박 씨와 닮았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태준은 할머니의 강의 노트를 여전히 참고할 정도로 그녀의 지혜를 존경했어요. 미팅룸에 도착한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민지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그녀의 지위를 이용해 민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평생 가르쳐온 가치와 맞지 않았어요. 민지가 진정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녀가 실적에 쫓기는 직원의 현실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그때 백화점 관리부장이 미팅룸에 들어왔어요. 박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관리부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박 씨의 대학 시절 제자이기도 했던 그는 항상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박 씨는 미소로 답하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임대료 조정과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박 씨는 명쾌한 판단력으로 여러 안건을 처리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백화점 직원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특히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고객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관리부장은 즉시 메모하며 수긍했고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은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평가 시스템이 실적 위주다 보니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태도를 갖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박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평가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적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특히 다양한 연령층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넣는 거예요. 관리부장은 눈을 크게 뜨며 동의했어요.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라 더욱 필요한 변화일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씨는 백화점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평소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손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은 할머니와 만나기 위해 이미 백화점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죠. 얼마 후 활기찬 모습의 대학생 태준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화려한 차림새에 태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박 씨는 태준을 향해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태준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박 씨는 차분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겪은 무시, 딸 영주의 선물, 그리고 오늘 달라진 대우를 받은 경험까지. 겉모습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생 가르쳐 왔는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더구나. 태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태준이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직원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지.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그 직원의 상황도 이해하게 되었거든. 태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박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백화점 관리부장과 이야기하면서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어. 또한 직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서 실적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넣자고 제안했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스템적인 변화고 그 직원 개인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박 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생각 중이야. 단순히 부끄럽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그런 방식은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긴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그녀에게 장학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 그녀도 아마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테니까.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직장을 잃게 만들거나 모욕감을 주는 방식보다는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박 씨는 손자의 지혜로운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함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멀리서 민지가 카페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중인 듯 했죠. 민지는 카페 입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발을 살짝 절뚝이며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새 구두 때문인지 그녀는 발을 번갈아 가며 힘을 주며 불편한 듯 표정을 찌푸렸어요.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했어요. 박 씨는 민지가 백화점 매장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은 어떨지, 그녀는 어떤 사람일지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태준이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 씨에게 물었어요. 저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교훈을 주실 계획인지. 박 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단순히 부끄럽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어떻게 하면 그녀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어. 카페에서의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민지 옆에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연인 사이인 듯 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한순간에 밝아졌죠.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발이 아프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자는 민지의 팔짱을 끼며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민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두 사람이 다투는 것 같았죠.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고 남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실적에 쫓기는 직원이 아닌 평범한 한 여성으로서의 민지를 보는 순간이었죠. 박 씨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었어요. 민지도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그녀의 차별적 태도는 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백화점의 실적 압박과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박 씨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민지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단순한 복수가 아닌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태주는 할머니의 생각을 지지했어요. 할머니의 경제학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외면이 아닌 내면에 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손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이론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기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카페에서의 대화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어요. 박 씨는 태준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내일 어떻게 할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태준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내보니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 같았죠. 화장대 앞에 앉아 오늘 받은 고급 화장품으로 화장을 지우며 생각했어요. 외형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나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 화장을 다 지우고 평소의 얼굴로 돌아오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나야. 오늘 구입한 스카프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평소엔 검소하게 생활하셨지만 가끔 그 특별한 스카프를 두르고 작은 행복을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과 작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꼭 모순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경험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죠.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현실을 직접 경험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었어요. 내일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민지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 씨는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시선의 차이, 대우의 차이, 그 모든 것이 단지 옷차림 때문이라니. 세상은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씨는 내일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백화점 관리부장과 논의했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직원 평가 시스템 개선안, 그리고 민지를 위한 개인적인 접근법까지. 민지에게 줄 교훈은 단순한 망신이나 놀라움이 아닌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이어야 했죠. 그리고 그것은 박 씨 자신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테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수가 아닌 교훈을, 상처가 아닌 성장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다시 백화점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박 씨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어제 받은 VIP 카드와 자신의 명함, 그리고 건물주로서의 신분증을 넣었죠. 어제 관리부장과 논의했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도 준비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마음을 가다듬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만남이 민지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어제의 화려한 옷차림과 오늘의 평범한 모습, 어느 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일까 생각했어요. 손끝으로 얼굴의 주름을 따라 천천히 만져보았죠. 72년의 세월이 새겨진 이 얼굴에는 무시당했던 순간들의 아픔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던 자부심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 30년간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이 말이 박 씨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오랜 고민 끝에 박 씨는 어제 입었던 고급스러운 블라우스 대신 평소 입던 소박한 카디건을 꺼내 입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어제 영주가 선물한 고급 스카프와 VIP 카드를 챙겨 넣었죠. 목에 걸린 오래된 안경을 정리하며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늘은 민지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아파트를 나서기 전 서재에 있는 오래된 책장에서 경제학 강의 노트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경제적 성공과 인간의 가치는 별개다. 20년 전 강의 첫 시간에 항상 했던 말이었죠. 노트를 다시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겠다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광고판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마치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는 듯했죠.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을까?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버스 좌석 맞은편에는 고급 화장품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단 하나의 선택. 이런 메시지가 사회 곳곳에서 개인의 가치를 외형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백화점에 도착한 박 씨는 잠시 입구 앞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예전 대학 강단에 서기 전 늘 하던 습관이었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백화점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박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매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 지금의 자신처럼 무시당하는 경험을 할까? 어제와 같은 명품관 매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평소 옷차림으로 돌아온 박 씨를 민지가 알아볼 수 있을까? 어제의 세련된 고객과 오늘의 평범한 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이 민지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박 씨의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명품관 매장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잠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다른 고객과 대화 중이었죠. 맞은편 디스플레이 모니터에는 이번 달 실적 현황이 띄워져 있었고 여전히 민지의 실적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매장 내 다른 직원들도 다들 긴장된 표정이었고 누군가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죠. 환한 미소로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민지의 모습이었지만 박 씨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민지와 시선이 마주쳤고 민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빠르게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이틀 전 무시했던 그 노인이 다시 매장을 찾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했죠. 민지는 현재 응대 중인 고객에게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응하면서도 눈꼬리로 박 씨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죠. 박 씨는 어제 구매한 스카프가 진열된 선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손끝으로 다른 스카프들의 질감을 느끼며 어제 영주가 선물해 준 것과 비슷한 패턴을 찾고 있는 듯했죠. 민지는 현재 고객과의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박 씨에게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미온적인 태도였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열정적인 친절함이 사라지고 기계적인 공손함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틀 전처럼 노골적인 무시는 아니었죠.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대학 강단에 섰던 교수의 위엄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가방에서 어제 구입한 스카프를 꺼냈어요. 어제 여기서 이 스카프를 샀는데 다른 색상도 보고 싶어서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이 살짝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죠. 어제 세련된 옷차림의 고객과 지금 눈앞의 평범한 노인을 연결시키려는 듯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녀의 목에 있는 동맥이 미세하게 뛰는 것이 보였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얼굴 전체에 번졌죠. 어제요? 목소리에는 의심과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의 시선이 박 씨의 평범한 카디건에서 고급스러운 스카프로 다시 그녀의 얼굴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몇 차례 눈을 깜빡였죠. 그리고 이내 자세를 바로 하며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기억이 납니다. 다른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말과 달리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매장 안의 다른 직원이 이 상황을 힐끗 쳐다보았고 민지는 더욱 긴장한 듯 어깨가 경직되었죠. 민지는 서둘러 다른 스카프들을 가져왔고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꽤 친절한 태도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컬렉션은 가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고 말끝마다 시선이 박 씨의 표정을 살폈어요. 박 씨는 스카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민지의 변화된 태도를 관찰했어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제 박 씨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죠. 스카프를 고르는 척하면서 박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백화점 일은 어떤가요? 민지의 눈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어요. 노인이 자신의 직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외였던 듯 했죠. 처음에는 경계하던 민지도 차츰 경계를 풀고 대답했어요. 네, 솔직히 생각보다 힘들어요. 실적 압박이 심하고 말을 이어가던 민지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관리자가 보이지 않자 목소리를 낮추며 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달 실적 평가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실적이 나쁘면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못 받거든요. 월세가 비싼데 민지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씨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계를 위해 일하죠. 그건 이해해요. 박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러다가 박 씨가 가방을 뒤적이며 영주가 준 VIP 카드를 꺼냈어요. 이 카드로 할인이 되나요? 카드를 본 민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죠. 놀란 눈으로 카드를 바라보다가 박 씨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요. 이것은 최상위 VIP 카드인데요. 말끝을 흐리며 민지는 벽에 걸린 모니터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곳에는 이번 달 목표 달성 실패 시 재계약 검토 문구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민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미온적인 친절함은 사라지고 극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고객님, 이쪽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스카프를 골라보세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박 씨는 민지를 따라 매장 안쪽에 특별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VIP 룸에는 크림색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섬세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간 전체에는 은은한 향수 향이 퍼져 있었고 벽면에는 브랜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민지는 재빨리 차를 따르고 가장 좋은 스카프들을 가져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 스카프는 파리에서 방금 들어온 최신 컬렉션이에요.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계속해서 박 씨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듯 관찰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과도한 친절함에 박 씨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향기로운 차의 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의 가치가 옷차림과 소지품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서글펐죠. VIP 룸에서 차를 마시며 박 씨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겠죠? 어떤 기준으로 고객을 대하나요? 민지는 마치 당연한 질문을 받은 것처럼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회사 교육 내용을 말하듯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박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왜 이틀 전에는 내게 그런 태도를 보였나요? 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 잔을 내려놓는 손길이 불안정하게 떨렸고 테이블 위에 차가 약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은 월간 실적 평가를 받은 직후라 많이 예민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어요. 그리고는 패션 브랜드 매장 직원이란 직업이 얼마나 극심한 압박 속에 있는지, 얼마나 살벌한 실적 경쟁을 해야 하는지 말하기 시작했죠. 한 달에 판매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못 채우면 다음 달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요. 시급으로 일하는데 시간이 줄면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박 씨는 말없이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에 대한 무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환경이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박 씨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네,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은 이제 회사 교육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지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매장 관리자가 VIP 룸으로 들어왔어요. 민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하고는 박 씨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가 불편함 없이 잘 모시고 있나요? 박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네, 잘 도와주고 있어요. 관리자가 나간 후 민지의 태도는 더욱 긴장되어 보였어요. 아마도 관리자가 VIP 고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듯 했죠. 박 씨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민지는 2년 정도 되었다고 답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라고 했죠.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희망했던 대기업 취업은 실패했다고 덧붙였어요. 매장 일이 끝나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영어 과외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기에는 월급만으로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한때 젊은 시절 어려운 취업 현실과 직장 내 압박을 경험했으니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민지는 29세라고 대답했어요. 그 나이면 많은 고민이 있을 시기죠. 나도 그 나이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박 씨의 공감 어린 말에 민지의 경직된 어깨가 조금 풀렸어요.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는 민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송금해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민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박 씨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민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어요.
동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급히 눈물을 훔쳤지만 이미 박 씨는 그녀의 진심을 보았죠.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로 실례를 드렸네요. 그 순간 박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민지의 진솔한 모습을 보니 그녀도 그저 생계를 위해 애쓰는 평범한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시스템과 사회적 압박이 그녀를 냉담한 직원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단순히 민지에게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놀라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제학을 활용한 특별한 접근법을 생각해냈어요. 민지 씨,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나요? 민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머뭇거렸어요. 토요일이요? 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민지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어요. 왜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듯 했죠. 박 씨는 간단히 자신이 경제학 교수였으며 젊은이들의 재정 관리와 커리어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곤 한다고 설명했어요. 재정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건 절반은 진실이었죠. 박 씨는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에 대해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직업 환경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도요.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차츰 경계가 풀리는 듯 했어요. 정말인가요? 왜 저에게 이런? 박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말에 민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결국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답했죠. 박 씨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내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토요일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명함에는 박미숙, 경제학 박사, 전 대학 교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건물주라는 사실이나 재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민지는 명함을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보였어요. 박 씨는 빨간색 스카프를 가리키며 이것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스카프와 색이 비슷해서 마음에 드네요. 민지가 스카프를 정성껏 포장하는 동안 박 씨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토요일에는 내 손자도 함께 할 거예요. 대학생인데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많이 나누는 아이예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후 박 씨는 민지에게 다시 한번 토요일 약속을 확인했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 시내 중앙도서관 앞 카페에서 만나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 씨는 매장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지가 토요일에 정말 나타날까? 그녀에게 어떻게 교훈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민지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나니 단순한 복수보다는 그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단순히 재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녀가 평생 가르쳐온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 씨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과 토요일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죠. 태준은 할머니의 접근법에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단순히 그 직원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신 진정한 도움과 교훈을 주려는 접근법이 할머니다워요. 박 씨는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내 생각이 궁금해서 말이다. 토요일에 함께 가주겠니? 내가 비슷한 또래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태주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할머니에게서 경제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박 씨는 태준의 존재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도 민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박 씨는 토요일 만남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오래된 강의 노트를 꺼내 재정 관리와 직업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경험과 검소한 생활을 통한 자산 관리 비결도 공유할 준비를 했죠. 민지에게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더 깊은 교훈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단순히 훈계하는 듯한 접근은 피하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영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제 어머니와 쇼핑한 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죠. 박 씨는 간략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토요일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영주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고는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답네요. 늘 가르치는 일에 진심이셨으니까요. 그 직원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박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의 소박한 옷차림과 어제의 세련된 모습, 둘 다 자신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은 그저 껍데기일 뿐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평생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죠. 내일은 백화점 관리부장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약속이 있었어요. 박 씨는 민지와 같은 직원들이 실적 압박 속에서도 모든 고객을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죠. 개인적 접근 외에도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토요일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하며 박 씨는 마음속 깊이 바랐어요. 이번 만남이 민지에게 단순한 당혹감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주기를. 인생에 특히 길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년의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박 씨는 서랍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토요일 만남에서 민지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적었어요. 진정한 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쪽지를 책상 위에 두고 박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의 사진들, 학생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때도 박 씨는 학생들에게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라고 가르쳤죠.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진리는 더욱 선명해졌죠.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관리부장과의 미팅, 그리고 토요일의 민지와의 만남. 두 약속 모두 단순한 개인적 만족을 넘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박 씨는 이제 분명했어요. 민지에게 단순히 건물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녀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단순한 복수가 아닌 교육, 창피함이 아닌 깨달음, 좌절이 아닌 성장을 선물하고 싶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30년간 교수로 살아온 박 씨다운 접근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박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중앙도서관 앞 카페에 도착했어요. 원목 테이블이 놓인 창가 자리에 앉으니 갓볶은 원두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오래전 강의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진정한 분은 물질에 있지 않다. 3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녀의 신념이었죠. 태준이 카페에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어요. 활기찬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인사하며 마주 앉았죠. 할머니, 벌써 오셨네요. 박 씨는 노트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선생은 항상 학생보다 먼저 교실에 도착한단다. 태준이 노트를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경제학 시간에 늘 하시던 말씀이죠.
제가 청강할 때도 항상 먼저 와 계셨잖아요. 창밖으로 도서관 앞 광장이 보였어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이들, 소박한 모습의 노인들, 각자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켰을 때 카페 입구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직장에서와는 달리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 화려한 메이크업도 없이 훨씬 어려 보였죠. 손을 들어 민지에게 자리를 알리자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한 채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이쪽은 내 손자 태준이에요. 태준이 반갑게 인사했고 민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주문한 음료가 테이블에 놓이고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민지는 카페라떼 잔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사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박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단에 서기 전 늘 하던 습관이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박 씨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첫날 무시당했던 일, 딸의 선물로 고급 옷을 입고 갔을 때 달라진 대우를 받은 일, 민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박 씨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난 사실 그 백화점 건물의 소유주이기도 해요. 민지의 손에서 카페라떼 잔이 덜컹거렸어요. 동공이 확대되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민지의 흰 운동화를 적셨지만 그녀는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태준이 재빨리 냅킨을 건네며 상황을 진정시켰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는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럼 그날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정말 부끄러워요. 박 씨는 민지의 손을 가볍게 짚으며 안심시켰어요.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직원 평가회의에서 이 일을 언급했겠죠. 민지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직원 평가 회의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부장과 임대계약 미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신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죠. 민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박 씨는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30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태준이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요. 민지의 눈빛에 이해의 기색이 스쳤어요. 3번의 만남을 통해 당신은 같은 사람을 3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했어요.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들고 있는 카드에 따라. 민지는 테이블 위 커피 얼룩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리며 말했어요. 매장에서는 실적이 전부예요. 고급 손님을 놓치면 평가에서 감점되고 월급이 줄어들면 동생 학비도 보내기 어려워지고. 박 씨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민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죠.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태준이 물었어요. 백화점 일외에 어떤 꿈이 있나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그 분야를 공부했는데 대기업은 서류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큰 병을 앓으셔서 치료비와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빨리 취업해야 했거든요. 박 씨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었어요. 처음에는 복수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 젊은이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죠. 가방에서 다른 명함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이사로 있는 장학재단 명함이에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장학재단이요?
박 씨는 설명했어요. 매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학비뿐 아니라 직업 교육과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죠. 태준이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매년 익명으로 2억 원씩 기부하세요. 그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고 있어요.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2억이요? 그렇게 큰 금액을 손에 든 명함을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박 씨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그리고 민지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컨설팅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도 포함됩니다. 관심 있다면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오래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듯 했죠. 저에게요? 하지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박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죠. 내가 당신 나이 때 한 교수님이 내게 장학금 기회를 주셨어. 그 덕분에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지. 민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도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걸 대화를 통해 느꼈으니까요. 태준이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민지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냅킨으로 황급히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민지는 감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재단 프로그램 신청서와 안내문이에요. 관심 있으면 검토해 보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박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은 교실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민지의 눈에 새로운 빛이 깃들었어요.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카페의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쳤어요. 세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러갔죠. 민지의 진로 계획, 태준의 학교 생활, 박 씨의 다양한 경험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의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담겨 있었죠. 이번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당신의 성장이 기대되네요. 세 사람은 도서관 앞 광장에서 작별했어요. 민지는 프로그램 안내 서류를 품에 안은 채 활기찬 발걸음으로 멀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교훈을 주셨어요. 태준이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박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장 값진 가르침이 아픔과 부끄러움에서 시작되기도 한단다. 오늘 민지도 나도 새로운 것을 배웠어. 석양이 물드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박 씨의 마음은 평화로웠죠.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가르침을 전달했다는 성취감이 가슴을 채웠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다운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품격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내면의 가치에 있다는 것. 오늘의 경험이 민지에게도 자신에게도 값진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박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대로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노년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고 박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끝에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머그잔, 마음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영주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지난번 생일 선물은 마음에 드셨어요? 박 씨는 딸을 안으로 안내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 선물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단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박 씨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분히 영주에게 들려주었어요. 민지와의 만남, 그녀에게 전한 교훈, 그리고 장학재단 프로그램 제안까지 결국 그 직원 아이에게 복수한 거네요? 영주가 물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 영주의 눈에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한 일이라뇨?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평생 가르쳐온 가치관을 실제로 실천할 기회였으니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가 진정한 부라는 걸. 영주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사실 어머니의 검소함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 가끔 느꼈어요. 이번 일로 더욱 확신하게 되었네요. 저는 항상 어머니가 변화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던 거죠.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지의 이름이 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재단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조언대로 밤새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진심을 담아 작성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조언대로 직장 내 서비스 개선 제안서도 제출했어요. 관리부장님이 아주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민지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관리부장님께서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하셨대요. 모든 고객의 동등한 가치라는 주제로요. 덕분에 매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기쁘구나. 내 가능성을 믿었어. 통화를 마친 후 영주가 물었어요. 그 직원의 삶이 바뀌게 된 거네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단다. 그 아이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테니까. 저녁쯤 태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경제학 책과 노트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지난번 민지 누나 얘기가 학교에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회적 편견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논문 주제를 정했어요. 박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은 주제구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단지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니까. 태주는 노트를 펼쳐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차별할 때 놓치는 인재 발굴 기회,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태준의 메모에는 민지의 사례도 간략히 정리되어 있었죠. 물론 이름은 바꿔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그 상황의 교훈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민지 누나가 프로그램에 합격한 건 그녀의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은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잠재력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의 분석에 감탄했어요. 태주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어요. 할머니처럼 머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한 경제학자가 될 거예요. 실적만 쫓는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경제학을요. 그날 밤 박 씨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강단에 섰던 모습,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토론하던 장면들, 첫 강의 날 떨리던 그 순간부터 은퇴식에서 학생들의 환송을 받던 그 시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음 짓다가 문득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예전 제자 중 한 명이 보낸 감사 편지가
사진첩 사이에 끼워져 있었죠. 교수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였죠. 책장에 사진첩을 다시 꽂으며 박 씨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내게, 내가 다시 민지와 태준에게 마치 이 스카프처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혜의 끈이 느껴지는구나.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멀리 떨어뜨리듯 그녀의 가르침도 이제 민지와 태준을 통해 또 다른 곳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스카프와 비슷한 새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검소한 옷차림에 작은 포인트가 된 스카프는 그녀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실크 스카프의 부드러운 감촉이 어머니의 기억을 불러왔죠.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셨지. 진정한 아름다움은 값비싼 옷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온다고. 72년의 삶을 통해 깨달은 그 지혜가 거울 속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박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 위해 나섰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더 환하게 보이시네요. 박 선생님, 스카프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웃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우리 단지의 자랑이 이렇게 근사하게 외출하시네. 어디 좋은 데라도 가세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공원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서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깊은 존경과 따스함이 담긴 시선이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 너머에 있는 진정한 품격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의 학생들도 인사를 건넸어요. 민지와의 만남